어떤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왕조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녀들 곁에 서 있던 남자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 장미전쟁을 진정으로 종식시킨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헨리 7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없었다면 헨리 7은 결코 그 왕좌에 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입니다.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1466년 2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요크 가문의 의지와 칼로 왕좌를 쟁취한 에드워드 제2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그녀는 10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영국 왕에게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세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고 그 화려함은 연대기에까지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 제이드는 어린 엘리자베스의 탄생을 축하하며 어머니에게 125파운드짜리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6만 5천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중세 세계에서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넘치는 환대를 받으며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녀는 무거운 기대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언젠가 왕조에 유리한 정치적 결혼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나레이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것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권력, 명성.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체스판 위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엘리자베스는 런던 주변의 화려한 궁전들에서 성장했습니다.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웠고 프랑스어를 이해했으며 음악을 익히고 승마와 자수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대한 필사본 컬렉션을 소유했던 그는 그 사랑을 엘리자베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여성에게 순종적인 아내가 되는 것만 요구되던 시대에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은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주라 할지라도 여성은 복종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다음에는 남편에게.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1483년 엘리자베스가 17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월 아버지 에드워드 제2왕이 4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12세의 오빠 에드워드 제2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의 후견인으로 지명된 것은 삼촌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에드워드 5를 대관식을 위해 런던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을 런던탑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즉위를 앞둔 자를 위한 궁전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런던탑에 들어간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는 선언했습니다. 에드워드 제2의 모든 자녀들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형제자매 모두가 사생아라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그는 리처드 제2삼으로서 왕조에 올랐습니다. 두 소년 엘리자베스의 오빠와 남동생은 런던탑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탑 속의 두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영국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왕비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진실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의 한 역사가는 그녀가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절망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그들의 살인마로 의심되는 자의 손에 넘겨준 자신을 저주하면서 17세의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나레이터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17세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왕좌에 앉아 당신을 사생아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간접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맹을 통해, 결혼을 통해,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피신해 있는 동안 하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비밀리에 마가렛 부포와 접촉했습니다. 프랑스의 망명 중이던 랭커스터 왕가의 미약한 후계자 헨리 튜더의 어머니였습니다. 협약은 명확했습니다. 헨리 튜더가 영국으로 돌아와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그 대가로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와 결혼한다. 엘리자베스의 요크 혈통이 그의 취약한 왕권을 정당화해 줄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선택권이 없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1483년 12월 렌 대성당에서 헨리 튜더는 군중 앞에 서서 왕위에 오르면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와 결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날 랭커스터와 요크 두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은 헨리가 아니라 그 약속 뒤에 있는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나레이터 역사는 헨리 튜더가 왕좌를 차지하러 영국으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따른 이유는 그 약속 뒤에 있는 여성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가 없었다면 헨리 튜더는 그저 믿기 어려운 가계도를 가진 망명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튜더 왕조의 탄생을 다룬 역사책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녀의 이름은 이토록 적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1485년 8월 22일 헨리 튜더는 보즈워스 전투에서 리처드 3을 죽였습니다. 19세의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셰리프 허튼성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즉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결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7세는 냉정함에 가까울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가 아내에게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로부터 자신의 통치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다음 엘리자베스와 형제자매들을 사생아로 선언했던 티투루스 레지스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시 합법적인 공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486년 1월 18일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와 헨리 7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진홍색과 금색 비단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싸워온 두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나레이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결혼식이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의 존재 자체가 장미전쟁을 종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헨리의 검이 아니었습니다. 보즈워스 전투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 진영 모두를 대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화해에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는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마가렛 부포와 함께 튜더 궁정의 양식과 의례를 정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망명 생활을 했던 헨리에게 영국 왕실 궁정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헨리에 갇혀 예복의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윌리엄 퀼튼의 인쇄소를 후원했습니다. 각 도시를 지날 때마다 자선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랑스 자수장인을 고용하고 베네치아에서 직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결혼 생활 동안 7번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서였습니다. 헨리가 자신의 가계와 연결짓고 싶어 했던 아서, 왕의 전설에서 따온 이름으로 1486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헨리, 훗날 헨리 8이 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메리,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중세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2년 4월 튜더 왕조의 희망이었던 왕세자 아서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15세였습니다. 헨리 7세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왕조에 대한 걱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불러 직접 비보를 전했고 그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또 있고 두 딸도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직 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터뜨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헨리는 즉시 그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나레이터,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왕과 왕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실 결혼이 오직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던 세계에서 이것은 거의 믿기 어려울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1503년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임신했습니다. 2월 런던탑에서 헨리와 함께 촛불 축제를 지내던 중 예상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난 딸아이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허약했고 며칠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마도 분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도 몰랐던 시대의 흔한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헨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플리머스까지 사람을 보내 의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템즈강에서 가장 빠른 뱃사공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밤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도록 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503년 2월 11일,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37번째 생일날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헨리 7세는 이후 6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기록들은 그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병에 걸렸고 어머니 마가렛 부포트 외에는 아무도 곁에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았던 그의 인색함은 아내가 죽은 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그를 절제하게 해주던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아들 헨리, 훗날 헨리 8세가 된 그는 평생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머니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8세의 완벽한 아내를 향한 집착은 어쩌면 어머니의 침대보에 눈물을 흘리던 11살 소년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레이터 역사는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를 온화하고 순종적이고 부드럽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말들은 여성의 진정한 힘을 어떻게 묘사할지 모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선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세기에 어떤 남성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증오했던 두 가문의 화해점이 되었다는 것. 그녀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남성이었다면 역사는 그를 평화의 건축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좋은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를 낳고 현대 영국의 형태를 만들어낸 튜더 왕조는 한 남자의 검과 한 여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역사에 기억되었습니다. 그 여성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주로 헨리 8세의 어머니로 혹은 헨리 7세의 아내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1483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헨리 튜더는 영국 땅에 발을 디딜 충분한 군사력을 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들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바뀝니다. 엘리자베스 오브 요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공훈록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